신바트의 모험. 옛날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신바트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신바트는 남의 짐을 날라다 주며 받는 돈으로 어렵게 살아갔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친 신바트는 잠시 쉬어가려고 부잣집 앞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와 신바트의 코를 간지렸어요. 부잣집 안을 들여다보던 신바트는 갑자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나는 괴로움에 눈을 뜬다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등에는 짐들이 늘어만 가네. 아, 불쌍한 내 운명이여. 신바트가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부잣집에 심부름꾼 소년이 나왔어요. 주인님께서 잠시 들어오시랍니다. 신바트가 소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부잣집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자네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는가? 저는 신바트라고 합니다. 짐을 날라주고 돈을 받는 짐꾼이죠. 호호호, 신기하구나. 내 이름도 신바트라네. 고생스러운 처지를 슬퍼하는 자네의 노래를 듣고 위로라도 될까 해서 불렀네. 사실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네. 그럼 내 모험담을 들어보게나. 다음은 부잣집 주인이 겪은 이야기예요. 신바트는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사치스러운 생활로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신바트는 남아있는 물건들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장사를 하려고 배에 올랐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어. 배는 몇 날 며칠 계속 항해했어요. 뱃사람들은 항해에 지쳐 하루빨리 땅을 밟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섬이다! 저쪽에 섬이 보인다! 망을 보던 뱃사람이 소리쳤어요. 뱃사람들은 얼른 나무로 뒤덮인 섬에 내렸어요. 그러고는 모닥불을 피우고 서둘러 식사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지진이다! 우왕좌왕하는 뱃사람들을 향해 선장이 외쳤어요. 이건 섬이 아니다. 바다에 떠있는 고래등이다. 어서 배에 올라타라. 사실 그것은 섬이 아니라 커다란 고래였어요. 고래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등에 흙이 쌓이고 나무가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자 고래가 뜨거워서 날뛰었던 거랍니다. 신바트와 뱃사람들은 그만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으악! 먼저 배에 탄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남겨둔 채 서둘러 떠나가 버렸어요. 바다에 남겨진 사람들은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바트는 운이 좋게도 나무통을 붙잡고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신바트는 나무통을 붙잡고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둥실둥실 떠다녔어요. 이윽고 신바트는 나무가 우거진 어느 섬에 닿았어요.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다 지친 신바트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신바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섬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아, 저기 야자나무가 있구나. 우선 야자 열매로 목부터 죽여야겠다. 신바트가 야자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려는데 커다란 알이 눈에 띄었어요. 무슨 알인지 궁금해진 신바트는 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하늘을 가릴 만큼 커다란 새가 퍼드덕거리며 다가오더니 알을 품었어요. 그것을 본 신바트는 여행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떤 섬에 커다란 새가 사는데 그 새는 어찌나 큰지 코끼리를 잡아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렇게 큰 걸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새가 틀림없어. 날이 저물자 새는 알을 품은 채 잠이 들었어요. 옳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신바트는 머리에 두른 터번을 풀어 새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꽉 묶었어요. 이제 새가 깨어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겠지? 신바트는 새에게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새는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야호! 새가 날아올랐다. 커다란 새야, 나를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렴. 새는 다리에 신바트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른 채 퍼드덕 날갯짓을 했지요. 이윽고 새는 어느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러 땅에 내려앉았어요. 신바트는 서둘러 터번을 풀고 있는 힘껏 뛰어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한숨 돌린 후 새를 살펴보니 새는 커다란 발톱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으악! 저건 무시무시한 뱀이잖아. 신바트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깊은 골짜기와 뾰족 솟은 산봉우리들 뿐이었어요.
신바뜨는 용기를 내어 골짜기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온갖 보석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와, 이것들이 다 보석이란 말이지? 신바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며 보석들을 바라보았어요. 신이 난 신바뜨는 보석들을 호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어요. 으아, 깜짝이야. 바닥에 떨어진 것은 커다란 고깃덩어리였어요. 신바뜨는 다시 여행자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깊은 골짜기에 고깃덩어리를 던지면 고기의 보석들이 박히게 되고 그것을 새가 물어오면 새를 쫓아내고 보석을 얻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신바뜨는 다시 터번을 풀어 고깃덩어리에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묶었어요. 얼마 후 이번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올랐어요. 신바뜨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힘껏 매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독수리는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떨어진 고깃덩어리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고깃덩어리에서 사람이 나오자 깜짝 놀랐지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바뜨는 자신이 고깃덩어리에서 나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주워온 보석들을 나눠 주었지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신바뜨를 한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신바뜨는 보석을 팔아 여러 가지 장사할 물건들을 사들여 다른 장사꾼들과 함께 다시 항해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를 하고 있는데 망을 보던 뱃사람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해적이다! 해적이 다가오고 있다! 해적들은 무서운 기세로 신바뜨의 배를 덮쳤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섬으로 끌고 갔어요. 해적들은 돈과 보석을 모두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신바뜨는 어느 코끼리 사냥꾼에게 팔려갔어요. 저 나무 위에 있다가 코끼리 행렬이 지나가면 활을 쏘아 맞추거라. 코끼리가 쓰러지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게. 신바뜨의 주인은 코끼리를 잡아서 상아를 팔려는 것이었어요. 신바뜨는 나무 위에서 벌벌 떨며 코끼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끼리를 잡지 못하면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고 아침이 되었어요. 드디어 무수히 많은 코끼리 떼가 신바뜨 쪽으로 몰려왔어요. 바로 지금이다! 신바뜨는 코끼리 떼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활시위를 힘껏 당겼어요.
그 순간 코끼리 한 마리가 돌진해 왔어요. 그러고는 신바트가 있는 나무를 기다란 코로 칭칭 감더니 나무를 통째로 뽑아 내동댕이 쳤어요. 으악! 신바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코끼리는 쓰러져 정신을 잃은 신바트를 긴 코로 감아 등에 태웠어요.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에 정신을 차린 신바트는 깜짝 놀랐어요. 신바트는 자기가 활로 쏘려 했던 코끼리 등에 탄 채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코끼리 무리는 험한 산길을 지나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폭포가 나타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동굴 안에는 수많은 코끼리의 뼈와 상아가 널려 있었어요. 바로 코끼리의 무덤이었지요. 코끼리는 신밧드를 내려놓고는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며 가버렸어요. 상아가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여기로 나를 데려다 준 거구나. 앞으로는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함부로 죽이지 말란 뜻이 분명해. 신밧드는 코끼리 사냥꾼과 함께 다시 그 동굴로 찾아가 상아를 잔뜩 싣고 돌아왔어요. 그 후 사냥꾼은 코끼리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하고 신밧드를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자, 내 모험담은 여기까지일세. 여보게 신밧드, 내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더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세. 그러니 자네도 열심히 일하며 살도록 노력하게. 감사합니다.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짐꾼 신밧드는 그 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